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혜정이 안내를 받아 식탁으로 갔는데 순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 2접시와 작은 샐러드 1접시가 놓여 있었거든요. 명백히 두 사람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혜정이 샐러드 앞 의자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혜정아, 이게 뭐냐? 아, 어머니는 고기 안 좋아하시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요. 채소 드시면 되겠죠? 유기농이에요. 엄마, 혹시 숨기는 거 없죠? 내가 가진 건 너희 어릴 적 사진뿐이다. 웃음 뒤에 숨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지혜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매일 아침 6시에 이 시간이 늘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제게 큰 격려가 되고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뻐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개발 구역 아침 6시 포크레인의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김순애는 멀리서 자신이 평생을 바친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2년 전 29살의 새색시 때 처음 들어온 그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던 추억들이 먼지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벽돌 부스러기가 바람에 날려 순애의 뺨을 스쳤습니다. 젖은 마당 한켠에서 장남 민호가 첫걸음을 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막내딸 수진이 감기에 걸려 밤새 끙끙거릴 때 등을 토닥여주며 새벽까지 지새웠던 작은 방도 생각났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서 팔았던 부엌도요. 아줌마 여기 서 계시면 위험해요. 저쪽으로 비켜주세요. 공사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지만 순애는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둥이 넘어지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여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 집에서 4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정말 오래 사셨네요. 이제 어디로 가시게 되세요? 순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자식들에게 연락은 했지만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벽이 완전히 무너진 후 순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임시로 머물고 있던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지만 이곳이 이제 순애의 전부였어요. 침대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라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1장과 은행 통장. 그 안에는 상상도 못했던 숫자가 적혀 있었죠. 72억 원. 순애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평생 100만 원도 제대로 모아본 적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큰 돈의 주인이 되다니. 처음엔 잘못 찍힌 게 아닌가 싶어서 은행에 3번이나 확인하러 갔었거든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질까 봐서 말이에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장남 민호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생활이 빠듯해 보였어요.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도 카드값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막내딸 수지는 이혼 후 딸 하나 키우며 전세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고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밤늦게까지 일해서 언제 봐도 피곤해 보였죠. 이 돈을 알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찾아올까요? 아니면 돈 때문에 달라질까요? 그날 밤 순애는 모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와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돈, 자식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나서 써야겠다. 순애는 옷장을 열어 옷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낡은 누빔 조끼를 골랐어요. 10년도 더 된 것으로 소매 부분이 해져서 실밥이 보이고 단추도 하나 없어진 그런 옷이었죠. 바지도 색이 바랜 것으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영락없는 가난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자식들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심으로 걱정해 줄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애는 커다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사진첩, 그리고 몇만 원의 현금만 들어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모두 은행 금고에 맡겨두었거든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분양권까지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장남 민호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순애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도드라져 보였죠. 몇몇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은 어떻게 나올까요? 며느리는 또 어떨까요? 평소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돈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아줄까요? 민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된 아파트 단지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에서 내렸습니다. 민호네 집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애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곧 인터폰에서 며느리 혜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혜정아.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놀랐겠죠. 연락 없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혜정이 얼굴을 내밀었는데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시간에. 순애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다, 혜정아.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혜정은 순애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정은 순애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왔어?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가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타났을 때 순애는 아들의 첫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민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엄마, 갑자기 웬일이에요? 연락을 하고 오시지. 아들 얼굴 보는데 연락이 필요하냐? 순애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정이 옆에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우리 이번 달 카드값이 산더미라서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혜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요 근처에 고시원 많은데 알아보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우리 집은 좁아서 불편하시잖아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고시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어머니,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깨끗하고 괜찮은 곳으로요. 혜정이 급하게 말을 이었지만 순애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순애가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엄마,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들어서면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괜찮다, 민호야. 너도 힘들겠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순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남아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길을 걷는데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장남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혹시 정말 자신이 부담이 되는 존재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모텔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혜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날은 저희가 너무 급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순애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해 놓을게요. 고맙다, 혜정아. 순애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외면당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순애는 다시 민호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현관문이 열리자 혜정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순애는 안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서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지만 민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어머니, 식사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혜정의 안내를 받아 식탁으로 갔는데 순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툼한 소고기 스테이크 2접시와 작은 샐러드 1접시가 놓여 있었거든요. 명백히 두 사람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세요. 혜정이 샐러드 앞 의자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혜정아, 이게 뭐냐? 아, 어머니는 고기 안 좋아하시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요. 채소 드시면 되겠죠? 유기농이에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고기를 안 좋아한다고 했나요? 오히려 고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어 샐러드만 집어 먹었습니다. 민호와 혜정은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회사 얘기, 친구들 얘기, 주말 계획까지. 마치 순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민호야. 순애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민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요즘 일은 어떠냐? 바빠요. 엄마, 이런 데까지 오시면 저희도 좀 불편해요. 다음부터는 연락하고 오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피부치의 마음이냐?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는 순애에게 혜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시원 알아보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순애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다행이다. 계속 오시면 어쩌나 했는데. 쉿, 들려요. 괜찮아요. 이제 안 오실 것 같은데요. 순애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한 셈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를 확인해 볼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애는 한동안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바로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순애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래도 수진이는 다를 거야. 순애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났습니다. 막내딸 수진만이 남은 희망이었어요. 수진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거든요. 형이 자기 것을 빼앗아가도 울지 않고 양보했고 어머니가 아플 때는 어린 손으로 등을 주물러 주곤 했죠. 지하철을 갈아타고 수진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민호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어요. 오래된 주택들과 좁은 골목, 그리고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서민적인 동네였죠. 순애는 이런 곳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사는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2층에 있는 수진네 집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파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며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문을 연 수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민호네에서 본 반응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왜 연락도 없이? 힘들었죠? 수진은 순애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순애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어요. 이런 따뜻한 포옹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진아, 어서 들어오세요. 추우시죠? 수진은 어머니의 보따리를 받아들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에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수진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안쪽에서 손녀 은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은지는 순애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내일 우리 놀이터 가요. 그래, 우리 은지. 할머니도 보고 싶었다. 순애는 손녀를 꼭 안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해 주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별로 배고프지 않아서.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죠. 수진은 부엌으로 가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좁은 부엌에서 후다닥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작은 식탁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은지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가구는 오래된 것들이었지만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집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김 몇 장이 전부였지만 민호네 스테이크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려? 엄마가 오셨는데 당연하죠. 수지는 어머니 앞에 앉아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무엇보다 마음을 담아 끓인 맛이 났습니다. 맛있다, 수진아. 정말요? 다행이에요. 갑자기 오셔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은지가 옆에서 종알종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림까지. 순애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 요즘 어디 계세요? 형한테는 가보셨어요? 수진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민호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되었거든요. 갔었지. 그런데 바쁜 것 같더라. 형은 원래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더 바빠졌죠. 수지는 형을 감싸주려는 듯 말했지만
순애는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수진도 형에게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죠. 수진아, 너는 혼자 은지 키우느라 힘들지 않냐? 괜찮아요. 은지가 착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저를 혼자 키워주신 것처럼 저도 할 수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진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순애가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고생이 많다, 우리 수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엄마께 더 자주 안부 여쭤봐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때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계속 같이 살아요. 엄마도 좋아할 거예요. 순애와 수지는 동시에 은지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지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이 있으셔. 그럼 할머니 집에 우리가 놀러 가면 돼요. 순애는 손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웃게 만드는 건 이런 마음이구나. 이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반겨주고 함께 있기를 원했죠.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수진네 작은 방에서 손녀와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서 잠든 게 신나는지 한참 동안 제잘거렸어요.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은 숨겨둔 보물들 이야기,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이야기까지 말이죠. 할머니, 저 할머니랑 계속 같이 자고 싶어요. 그래, 우리 은지. 할머니도 좋다. 순애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어려움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은지가 잠든 후에도 순애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며칠 전부터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에 순애도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달걀 굽는 냄새와 함께 수진의 작은 콧노래가 들려왔어요. 엄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오랜만에 편하게 잤네. 다행이에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순애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혼 후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 텐데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하다니요. 아침을 먹고 나서 순애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야겠다. 저녁에 다시 올게. 어디 가세요? 같이 갈까요? 아니다. 혼자 갈 일이야. 걱정 마라. 순애는 보따리를 들고 수진네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은 은행이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통해 확실해진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큰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 도착한 순애는 VIP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님, 이 돈 쓰실 계획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두시기엔 너무 큰 금액인데. 언젠가 쓸 때가 오겠죠. 순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 놓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줄 거예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몇 가지 절차를 밟고 은행을 나왔어요. 이제 마음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수진네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일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옛날 친구 좀 만나고 왔다. 순애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녀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은지가 크레파스로 열심히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해주는 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예요. 예쁘죠?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은지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무지개와 꽃들이 가득했죠. 정말 예쁘다. 우리 은지가 그림을 잘 그리네. 이거 할머니 드릴게요. 은지가 그림을 순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순애는 그 그림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어요.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수진을 도우며 순애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본다더니 끝까지 지켜보자. 아직 며칠 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민호가 정말 그런 사람인지 더 확실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가 수진내에서 며칠째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민호에게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네가 계신다면서요? 응, 며칠 있다가 갈 생각이다. 엄마, 혹시 숨기는 돈 있으시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오다니요. 내가 무슨 돈이 있겠냐? 집 팔린 돈도 다 생활비로 써버렸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잖아요. 우리한테 맡기시면 안전하게 불려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순애에게는 그 간절함이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들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말을 믿어라. 내가 가진 건 너희들 어릴 적 사진뿐이다. 엄마, 설마 수진이네만 도와주시는 건 아니죠? 저희도 힘든 거 아시잖아요.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걱정 마라. 엄마가 편해하지는 않을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 전화했나 봐요. 무슨 얘기했어요? 별거 아니다. 그냥 안부 묻는 거였어. 순애는 수진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누가 진심인지 확실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순애는 은지의 곁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기를,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 보답할 수 있기를 말이에요. 며칠 후 민호네 저녁 식탁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혜정의 친정 어머니가 놀러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무렵 혜정의 어머니가 무심하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사돈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요즘 그 동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던가요? 혜정이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의 젓가락이 딱 멈춰버렸거든요. 뭐라고요? 보상금이요? 어머, 몰랐어? 옆집 김씨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사돈 어머니 집이 재개발되면서 큰 돈 받으셨다던데. 민호는 혜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혜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얼마나 받으셨는지 아세요? 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김아줌마 말로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꽤 받으셨을 거라던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 순간 민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가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큰 돈을 가지고 있었다니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호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수진이네 있다. 왜? 엄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신 거 맞죠?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들통이 난 거구나 싶었어요. 누가 그러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순애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돈은 아직 손도 안 댔어. 그럼 얼마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조바심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혜정도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민호야.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가 힘든 거 아시잖아요. 카드빚에 대출까지. 엄마가 도와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역시나 돈 이야기가 나오자 아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버렸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언제 너희를 안 도와줬냐? 하지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 달에 대출 이자도 못 낼 뻔했어요. 엄마 가족이잖아요. 민호는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혜정도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어려운데? 2천만 원만 있으면 당장 급한 건 해결돼요. 어머니한테는 작은 돈 아니에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천만 원을 작은 돈이라고 하다니. 보상금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민호야, 엄마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얼마나 받으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그렇게 궁금하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언제요? 내일 당장 만나요. 민호야,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라. 성급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속 숨기시니까 그렇죠. 가족끼리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혜정에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큰 돈 받으셨을 거야. 아니면 이렇게 숨길 이유가 없잖아.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걸까? 수진이한테만 말씀하신 거 아냐? 맨날 수진이만 예뻐하시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수진네 집에서는 순애가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오빠가 또 전화했나 봐요.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뭐요? 순애는 수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받았어. 꽤 큰 돈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요? 많이 받았다. 하지만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 왜요? 순애는 며칠 전 민호네에서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하더라. 특히 가족일수록 더 그래. 수지는 어머니의 말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형이 돈 얘기했나요? 응. 도와달라고 하더구나. 엄마,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편하게 쓰세요. 순애는 수진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수진아,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아직 지켜보고 싶어. 뭐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엄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말이야. 그날 밤 순애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 소문이 나자마자 달라진 민호의 태도, 그리고 그와 정반대인 수진의 반응. 이제 누가 진짜 자식인지 분명해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젯밤 혜정과 밤새 이야기한 결과 어머니께 직접 가서 확실히 하기로 했거든요. 혜정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민호가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수진네 집 앞에 도착한 민호는 한동안 계단 아래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하지만
카드 명세서와 대출 이자를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나 민호야.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오빠,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계시지? 응, 계셔. 들어와. 민호가 들어서자 순애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 은지는 학교에 간 상태였어요. 민호 왔구나. 앉아라. 엄마, 어젯밤 전화 통화 생각해 보셨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런 대화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응, 생각해 봤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수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부엌으로 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민호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뭐요? 너는 엄마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엄마를 모실 마음이 있냐?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요. 정말로? 순애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어려운데? 카드빚만 3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전세 대출까지.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순애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그 빚은 어떻게 생긴 거냐? 그게 혜정이가 애들 과외비랑 학원비로 쓴 게 있고 제가 주식 좀 했다가 주식?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이자라도 줄여야 한다고요. 민호야, 너는 지금 엄마한테 도박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거냐? 도박이 아니라 투자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야, 목소리 좀 낮춰라. 엄마, 저는 진짜 절박해요. 이번에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순애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불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돈을 줘도 또 다른 빚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알아서 할게요. 정말로? 네, 맹세해요. 순애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아들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조건이 있다. 뭐든지 할게요. 앞으로 엄마를 모셔라. 혜정이가 싫어해도 상관없이.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돈은 받고 싶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혜정이 성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집도 좁고. 그럼 안 되겠네. 순애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호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모실게요. 모시면 되죠? 진심이냐?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민호의 눈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한 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언제부터 모실 거냐? 그게 집 정리하고 한 달 정도 후에. 한 달? 아니, 더 빨리 할게요. 2주 후에요. 순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돈을 받고 나면 또 핑계를 대며 미룰 게 뻔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는 정말로 엄마를 사랑하냐? 당연하죠.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그럼 돈이 없어도 엄마를 모시겠냐? 민호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순애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어요. 엄마,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엄마가 돈이 있으시니까. 알겠다. 순애가 일어서자 민호도 따라 일어났어요.
그럼 언제 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 언제까지요?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 민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정말 급해서요. 민호가 나간 후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런데 수진아. 네. 너는 정말로 엄마 돈에 관심이 없냐?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면 관심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순애는 수진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고 진심을 말하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고맙다, 수진아. 엄마, 오빠한테 돈 주실 거예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며칠이 지난 가을날, 순애는 손녀 은지를 위해 시장에 나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은지가 감기에 걸릴까봐 따뜻한 장갑을 사주려고 했거든요. 아동용품 가게에서 분홍색 털장갑을 고르며 순애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머니가 사주는 첫 선물이구나. 장갑을 사고 나서 순애는 수진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왔어요. 식은 땀이 흘렸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애는 벤치에 앉으려고 했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장갑이 담긴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분홍색 장갑이 굴러나왔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119에 신고가 되었어요. 순애는 의식을 잃은 채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순애는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어디인지 파악하려고 했어요. 옆에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수진아, 여기가 어디냐? 병원이에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분이 심장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협심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술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관찰이 필요합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사가 나간 후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괜찮다, 수진아. 엄마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입원비와 치료비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이 몇백만 원이었는데 수진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혹시 분할로 낼 수 있나요?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원무과에 말씀해 보세요. 간호사가 나간 후 수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께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엄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수진아, 엄마가. 순애가 말을 하려는데 민호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연락했던 거예요. 엄마, 어떻게 이러세요?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순애는 그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어요? 민호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시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벌써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애는 씁쓸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입원비부터. 엄마, 이럴 때 보상금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언제 하게? 엄마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순애는 두 자식의 반응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 걱정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고, 수지는 돈보다는 어머니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수진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두 자식이 순애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도 고려해야 한다고. 수진아, 엄마를 믿어라. 그리고 순애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 와주세요. 간호사가 들어오자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지갑에서 통장 하나 빼서 이 딸한테 주세요. 지금이 그때인 것 같네요. 수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간호사가 순애의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수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이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어요.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이게 72억이다. 민호가 통장을 빼앗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게 진짜예요? 응, 진짜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순애는 민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왜 말해야 하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엄마가 아플 때 돈부터 생각하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애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 돈 내가 가져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지켜본 결과야.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건 너 하나뿐이더라.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엄마를 걱정했는데. 민호야, 엄마가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달랐는지 아냐? 순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돈이 없을 땐 고시원에 보내려고 했고,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모시겠다고 했잖아.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너무 늦었다, 민호야. 순애는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이제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다. 순애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며칠 후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지키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민호는 하루에 한 번씩 들르는 정도였어요. 엄마, 깨어나세요. 은지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수지는 의식 없는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손녀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깨어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셋째 날 밤 순애가 잠시 의식을 회복했어요. 수진이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순애는 힘겹게 웃으며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수술 잘 받으시면 돼요. 수진아, 엄마가 마지막 부탁이 있다.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이라니. 들어봐. 엄마가 만약에 혹시라도 못 일어나면 순애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 돈으로 은지 잘 키워라. 그리고 너도 행복하게 살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호한테도 조금은 나눠줘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직접 하세요. 꼭 깨어나서요. 하지만 순애는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 김순애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잡고 있는 가운데 마치 잠든 것처럼 평안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수진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민호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 그때 왜 그랬을까? 한 번만 더 말해줘요. 민호는 뒤늦은 후회에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돈만 생각했으면서 이제 와서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장례식장에서 혜정은 병실 한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거든요. 그 모습을 본 수지는 씁쓸했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가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오빠가 정말 잘못했어. 민호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순애가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는 거였어요. 고인께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 72억 원 전부를 딸 김수진에게 상속한다. 돈보다 사람을 선택한 건 너 하나뿐이더라. 민호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장남 민호에게도 1억 원을 남긴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다만 이 돈은 투자나 투기가 아닌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민호에게 당부한다. 돈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말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요. 수진이에게는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되 가끔은 오빠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혈육은 혈육이니까. 유언장을 다 듣고 난 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이건 엄마가 주신 벌이에요. 수진아. 하지만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오빠도 가족이니까. 민호는 머리를 바닥에 댈 정도로 깊이 숙였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형이 정말 잘못했어.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다행이에요.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할머니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던 분홍색으로 그렸어요. 순애의 사진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제가 엄마 목까지 잘 살게요. 그리고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머니가 사주신 장갑 끼고 나가자. 네. 할머니 장갑 정말 따뜻해요. 수지는 어머니가 마지막에 사주신 분홍색 장갑을 은지에게 끼워 주었어요. 그 장갑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편 민호는 집에서 혜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머니께 그렇게 대한 걸 생각하면 이제 달라져야 해. 뭐가 달라져요? 결국 돈은 수진이가 다 가져갔잖아요. 혜정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지. 민호는 진심으로 변화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는 돈보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달 후 수지는 어머니의 돈으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약속대로 도움을 주었어요. 하지만 투자나 사치가 아닌 정말 필요한 것들만 도와주었죠. 어느 봄날 수진과 은지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약속 지키고 있어요. 은지가 할머니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수지는 어머니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가르쳐 주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따뜻한 햇살이 마치 어머니의 미소 같았어요. 사람은 돈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진심을 보여준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수지는 앞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영감이 됩니다. 눈빛 극장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